9월, 10월에는 사실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시기고, 또 하나는 되게 후련한 거 있었고 그래서 그때를 많이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가슴이 찢어지죠. 진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전 처음이네요. 오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당동 토박이 공인중개사 이승주라고 시작 좋은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오픈한 지 2년 정도 되는 2년차 새내기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준이고요. 지금은 뭐 별도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자격증만 보유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두 분 몇 기신 거죠? 29회입니다. 저는 아, 작년이 몇 회죠? 작년에 30회. 아, 그럼 저도 29회예요. 네. 동기시네요. 그러네요. 네. 두 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시작은 28회 때 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잠깐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기간이었는데, 이제 아는 지인분, 그냥 뭐 부동산 하고 계신 분이 쉬는 동안 뭐 하냐, 할 거 없으면 부동산 자격증 한번 따봐라 라고 일단 말씀을 하셔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원래 이제 그 자격증은 사실 옛날부터 알고 있어서 관심은 있었었는데, 뭐 회사 다니고 그러면서 자격증을 별도로 뭐 필요하지도 않았고, 제가 뭐 다른 일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은 있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권유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워낙 이렇게 시험을 앞두고 좀 기간이 촉박해서 그때 이제 1차를 하고 최종적으로 29회 때 2차 해서 그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두 가지 계기고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취미로 자격증을 따요. 이제 지금 16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14번째 자격증이었고, 저도 28회 때 한번 시험을 쳐보기는 했는데 이제 공부를 따로 이제 뭐 하고 보진 않고 29회 동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기는 책을 많이 읽는데 부동산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았고, 가족이 아무튼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진 않았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보는 것도 지식을 습득하고 체득하는 건 좋지만 이걸 내가 전문 자격인으로서 무언가 앞으로 이 길을 겸업을 하기에도 괜찮고, 어떤 직업이든 레드오션이지만 그 안에서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는 게 또 경쟁력이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취득하실 때 일을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공부에만 좀 집중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봤을 때는 이제 별도 일이 없었었고요. 2차 할 때는 이제 일을 병행을 하다가 시험 보기 2달 전에 정리를 하고 그 2달 동안에는 이제 2차 시험만 전념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운영하시는 소독제 식자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병행하면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매일 공부를 하고, 마지막 2개월 동안은 거의 다른 일을 제끼다시피 하고 거의 밤낮 없이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하고 한 반 정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시험이, 이때쯤에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때가 공부를 하면서 되게 이렇게 막 닥치는 대로 사실은 했어요. 패턴을 거의 딱 규칙적으로 잡아서 아침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거의 뭐 하루에 한 10시간, 15시간 정도는 계속 그냥 공부만 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집중적인 그런 반복이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자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내가 공부가 좀 모자르다 그러면 저 공부에 많이 집중을 할 거고, 근데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해서 거의 준비가 됐다 그러면 어떤 시험 문제나 어떤 그런 실전에 좀 가까운 그런 거 위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여기서 내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슬럼프를 겪고 난 후라 이제 뭐 가을이 접어드는 무렵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 채널에서도 많이 말을 하는데, 그 슬럼프만 조금 잘 견디면 9월, 10월에는 사실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시기고, 이 공인중개사는 막판 스퍼트가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플래너를 샀어요. D-Day 100일 플래너를 사가지고 다른 일들을 하니까 이제 거의 온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이후였기 때문에 굉장히 짜임새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중개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시간 정도는 최소 잡았다고 보고, 주말에는 15시간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니면은 안 되고,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를 2번, 3번 한다는 것은 너무 이제 끔찍했고, 감정적인 것과 이제 육체적인 것 모두가 힘든 수험 생활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과목별로 취약한 걸 당연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님들이 정리해 놓은 그런 파이널 자료집이나 백선, 아니면 그리고 기출문제 병행을 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최종 정리들. 그러면 시험 응시 당일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사전에 혹시라도 점검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아니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정도의 팁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혹시라도 조금 일찍 가서 제 생각에는 의자나 사실은 책상이 되게 불편한 게 많아요. 삐걱삐걱 거릴 수도 있고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좀 일찍 갈 수 있다 그러면 좀 미리 가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보고 혹시라도 좀 뭐 여분이 있거나 뭐 교체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우선은 시험이 1시간이든 몇 시간을 계속 앉아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방석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최대한 좀 편안할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시험 볼 때 집중할 때 좋은 것 같고요. 많이 얘기하는데 뭐 필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자기가 제일 편안하고 좋은 것들 그리고 뭐 복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비슷한 맥락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인데 본인이 좀 마음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 자기만의 장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운동선수를 보면은 국가대표 올림픽에 나갈 때 뭐 자기가 꼭 기분 좋아지는 속옷을 입는다든지 뭐 어떤 자기만의 세레모니나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꼭 시험 볼 때마다 입는 옷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필기구를 다 다른 것들도 다 들고 가요, 저는. 그래서 그걸 봐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 펜들이 내 머릿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주입을 하고 중요한 거는 뭐 힘들겠지만 너무 편안하면 안 돼요. 그 이제 식사도 1차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도 뭐 밥이 잘 안 넘어가긴 하는데 적당히 해야 되고 전날에 음식 같은 것도 조절해야 돼요. 예를 들어 배탈이 난다던가 아니면은 그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정말 그 말리면 끝이 없어요. 답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꼭 하는 건데 모든 시험에 스니커즈를 항상 먹어요. 공교롭게도 스니커즈를 먹고 본 시험에서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 16개 자격증을 딸 때 다. 예, 그래서 그런 저만의 세레모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들만의 팁이 있으시다면은 본인들만의 그런 세레모니가 있으시면 꼭 그거를 준비하셔서 좀 마음의 안정을 얻으신다거나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주시는 염주 혹은 뭐 그런 부적 뭐 배우자 혹은 애인이 주는 무언가 증표 같은 것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달고 있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서 좀 심리적인 안정을 얻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크다고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 딱 끝나잖아요. 그때 딱 붙었다 아니면 떨어질 것 같다. 그 기분이 느껴지나요? 저는 그냥 딱 시험 끝났을 때 딱 애매하담. 예, 왜냐면 저희 뭐 아시겠지 28회? 29회? 그게 되게 좀 어려웠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주변에서 이제 시험 끝나고 다들 뭐 망했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막 사람들 웅성웅성대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었고 뭐 그날 물론 가채점을 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이제 정답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시험 끝나고 그 시간 동안은 좀 되게 애매한 거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후련한 거 있었고 뭐 그런 게 좀 막 교차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일단 첫째로는 후련한 게 가장 컸고요. 1차 시험 끝나고서는 굉장히 잘 봤다는 생각을 했어요, 1차는. 근데 애매했던 건 제 계산 문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고서 그 부동산 작가 이경호 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분석을 치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할 때 대중교통 타면서 그분의 유튜브를 자주 들었는데 계산 문제는 이제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모르면 찍어야 돼요, 일단은. 아니면 나중에 풀던가. 근데 올해는 4번이 압도적으로 나올 거다, 4번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하셔서 제가 계산 문제 못 푼 거를 다 4번을 찍었는데 5개를 찍었거든요. 4개가 맞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득점했어요. 저는 1차 상위 아무튼 굉장히 몇 프로 안에 드는 굉장히 고득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1차에서는 멘탈이 괜찮았고 2차 시험에 이제 중개사법 1번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법 이거는 다 찍었다시피 하는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이거는 공법 때문에 꽈락돼서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서 우리 공시법에서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문제 무슨 온도 뭐 그런 문제 있잖아요. G 나오는 네, 그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문제 나오고 해서 집에 가는 길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법 때문에. 그래서 2차만 내년에 다시 봐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도 순간 하면서 갔던. 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후련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험이 10월 말일에 있고 그 다음에 12월 합격자 발표까지 시간 꽤 있잖아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때는 뭐 일단은 며칠 동안은 그냥 좀 거의 넋놓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때는 이제 가채점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밀려 쓰지 않으면 합격이다라는 그게 이제 좀 나와 있었고 혹시나
뭘 표시를 안 했을까 막 긴가민가해서 거기에 뭐 답안지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 뭐 문의도 해보고 막 사실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며칠은 좀 그렇게 보냈었고요. 또 이제 뭐 아시겠지만 공부하면서 사람들 뭐 친구들 못 만나고 뭐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막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시간을 그렇죠.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람들 연락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뭐 가고 싶은 데도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좀 그러면서 조금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고요. 합격을 확인한 순간 이제 물론 불안한 부분이 있어. 내가 아무리 꼼꼼히 했어도 자꾸 이제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튼 합격했다는 사실을 일단은 확인을 하고서 합격자 발표 때까지 일단 저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다른 것들을 밀린 일들, 왜냐면 수입원이 그 공부하는 동안 많이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메꾸는데 일을 좀 많이 찾았었고, 그리고 일을 해도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밀린 사람들, 못 만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해외여행도 갔고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지냈고, 이제 밀렸던 책을 많이 읽었고, 그리고 저는 바로 개업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고, 그래서 바로 열리는 실무 강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무 강의들도 찾아보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이 부동산 쪽에서 라는 고민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합격하고 당분간은 무조건 즐기시는 건 맞는데 그 다음 플랜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조금 해놓으시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뭘 해도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때 많은 행복한 상상들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그때를 굉장히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순간들이 내가 실무에 뛰어들거나 개업을 하기 전에 뭘 해도 행복한 상상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은 짜증나는 일이나 힘든 일들이 더 많고, 내가 합격했던 순간, 그리고 공부했던 그 힘든 것들에 대한 모든 고통들이 상쇄가 돼버려거든요. 그때 행복했던 순간들이. 그래서 그때를 많이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이제 그랬거든요. 시험 끝나고 뭔가 나한테 보상이 될 만한 거 맞아요. 그걸 하나 꼭 준비해놓고 공부를 하시면 그래도 공부할 때 조금 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지금 해외여행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시험 끝나고 그 이후에 뭐 여행 계획을 미리 맞아요. 딱 세워놨거든요. 가면 내가 만약에 붙으면 언제쯤 이런 여행 간다. 꼭 붙어야지. 그러면서 사실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쯤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끝나고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붙여놓든지 가시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서 하면은 시험만 끝나봐라라는 생각을 갖고 하면은 좀 희망도 생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딱 합격자 발표에서 본인 이름들이 딱 써있잖아요. 기분이 어떠셨나요 그때는? 근데 그때쯤 되면 사실은 거의 붙겠지가 이제 거의 뭐 익숙해진 단계라서 뭐 그냥 확인하는 정도죠. 뭐 아까 말씀드린 맨 처음에 그 첫 점이 분명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그때만큼의 희열은 또 아니지만 어쨌든 뭐 기분은 좋은 거죠. 예, 자격증이 나오는 거니까 그때는. 채점할 때만큼 떨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채점하고 합격 확인을 하고 이제 우리 한 달 반 정도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몇 천만 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느낌으로 사실 조회를 하는 거라서, 물론 제 이름이 있고 제 주민번호랑 다시 한번 대조해서 맞는지 확인했을 때 그 순간은 정말 기쁜데, 채점하는 순간에 합격하는 순간과 비교하자면 한 100분의 1 정도였던 것 같아요. 물론 기뻤어요. 굉장히 의미 있었고, 합격 확인서도 저는 출력해서 지금 코팅해서 갖고 있거든요, 제 방에. 예, 그러지만 아무튼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그 순간만 생각하고 다들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채점할 때 틀린 문제 체크할 때마다 기분이 가슴이 찢어지죠. 예, 진짜. 저는 온몸에 땀을 다 흘리면서 이제 그때 채점을 제가 안 하고 그때 이제 사귀던 여자친구가 해줬었는데, 한 과목 한 과목 할 때마다 진짜 온갖 모든 신은 다 동원하고 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생각하면서 막 제발 진짜 앞으로 더 열심히 살 테니까 합격만 시켜달라고 막 진짜 이러고서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채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과목 한 과목 그 점수를 확인할 때마다 그 희열,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과목이 공시세법 점수를 확인하면서 아 됐다라는 순간을 확인했을 때, 제가 이제 그 공부했던 스터디 카페에서 정말 소리는 못 지르고 나가가지고 이제 막 울면서 막 그랬었죠. 경험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그 기분이 남다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생들에게 올해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어떤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할지는 이제 저도
알 것 같고 다들 뭐 비싼 생각이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모두 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기운 내시고 그 시험 이후에 있을 멋진 보상을 기대하시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초목표는 하나잖아요. 합격. 그러면 지금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은 망망대해에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기왕 하셨으면 끝을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합격하고 좋은 순간들 여러분들 정말 몇 개월 동안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개월 후라도 지금도 저는 아무튼 행복해요. 행복하다면 행복하고 시험날 떨리는 것도 당연하고 힘든 것도 당연하니까 이 시기도 뭐든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어린 나이라 이런 얘기가 저보다 연장자이신 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인중개사로서는 먼저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과감하게 말씀을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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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봬요.